국내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지 시각 6일 첫 전화 통화를 나눴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곧바로 이렇게 입장을 낸 것과 반대로 미국 정부는 따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근데 백악관이 원래 이렇게 다 맞습니다. 입장을 내는 건 아닌가 봐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이 정상 간의 소통이나 통화가 있은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제 보통 알리는 그런 이제 일정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그걸 또 다 올리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또 여료가 있으면 이제 소개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올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걸 뭐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지금 뭐 언제 통화를 하느냐 상당히 좀 중요하게 거론됐지만 이 두 정상이 굉장히 지금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화기애애한 과정 속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나눈다기보다는 한번 골프 치러 미국에 오시라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 그리고 이 피습을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지도자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를 더 강한 지도자로 좀 세워준 거 아니겠느냐는 공감대를 나눴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통화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미 양국 정상은 피습 경험, 이것에 공감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골프 라운딩도 이제 함께 가기로 했다라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강 대변인님. 외교 부분에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이제 끄는 건데 이 통화 내용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통화가 됐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 같은 경우에는 취임 첫날에 대부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 이후에 일본이나 중국 이런 다른 외교 수장들과의 통화를 했는데 이번에 좀 시간이 걸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에서 바로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 이것도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미국에서 나왔었던 공식 자료 안에 우리의 대선 결과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우려하는 메시지가 들어갔었던 것. 이게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중국에서는 우리는 타국에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시차 때문에 통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시진핑 주석과는 또 한 65분 뭐 굉장히 오랫동안 통화를 한 것이 드러나서 참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을 간다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뭐 단독 회담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가기 전, 캐나다에 가기 전에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아직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인선으로서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대북 송금 사건으로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총리 지명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반미 활동들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게는 아직까지도 지금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인선을 통해서 이러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일부터 사흘 동안 G7 정상회의가 캐나다 알버타에서 열립니다. 우리 정부의 이제 첫인상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구부장님. 네. 근데 사실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인선이 마무리돼서 관계부처 장관들을 다 꾸려서 가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국가안보실장은 임명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 차장이나 그 세부 인선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요. 국가정보원장은 임명이 됐습니다만 아직 1, 2차장 인선도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던 그 내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나타내는 외교 안보 라인을 꾸려서 이번 그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북미국장 출신 그리고 러시아 대사를 지낸 위성락 의원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기존 원칙과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이 대내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종석 그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원칙론에 입각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 있었다라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선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손잡이 외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손에는 한미동맹, 다른 쪽 손에는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외교 축과 그 외교 안보 라인을 동시에 가동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넓히는 이 실용 외교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G7 정상회의에서 어떤 외교 행보와 메시지를 내세울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부장님, 안 그래도 그 부분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이 동맹파로 불리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자주파로 불리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간에 네. 엇박자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엇박자는 얼마든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아하. 다만 그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어떤 방법, 그러니까 지금 동맹파든 자주파든 방법론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해야지 튼튼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은 똑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이기 때문에 저는 서로 국민 모르게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동맹파의 얘기든 또는 자주파의 얘기를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해나갈 외교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